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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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원을 해서 21일 정진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저 혼자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21일 기도를 하냐고 그런 말도 많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22살의 선생님을 만나서 23살에 이제 선생님을 떠났지요.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선생님 옆에 있을 때는 늘 법회를 가니까 그 선생님이 끌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끌어주는 힘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할 때 또 잊어버리다가 매일 법회를 하셨으니까요. 가면은 그때 몇 시간 벌써 내가 선원에 간다. 또 그 법회하는 시간 또 거기서 나와서 집에 오는 그 저녁 때까지 약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7시간 정도는 이 공부하는 분위기에 있을 수 있었어. 사실은 왔다 갔다.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 밑에 기숙을 좀 몇 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뚝 떨어져서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 옆에 있을 때는 분위기를 늘 스승이 말하자면 끌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부를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일과 굴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거를 쭉 자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해태심을 내거나 공부해서 이렇게 뚝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좋은 습관 버리는 것도 금방 버려요. 그냥 며칠이고 뭐 한 열흘이고 20날이고 한 달이고 안 해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져 이게.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하자 하고 도반들하고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번 법회 오시고 집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힘 속에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가서 한번 법문 듣고 와서 뭐 그거 될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목표가 10명이었어. 같이 예불을 하고 이게 21일 정진하는 사람 1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명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50명 정도는 일과를 굴립니다. 우리 선원에서. 그래서 5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50명이 매일 아침 예불하고 자기가 이 일과를 쭉 굴리면은 벌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50명이 아니라 이미 수백 명에게 이 힘이 전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점점 근데 중요한 거는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쭉정이만 많이 모여있다가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쌀 씻을 때 보면 이번에 가을에 수수를 샀는데 말입니다. 농협에서 산 수수는 이렇게 씻으면 뜨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수수를 샀는데 그니 씻으면 뜨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은 일과를 안 하는구만 내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 알맹이가 이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쌀 씻으면 수수 씻으면서 싹 내보내는 거지. 알맹이만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껍데기가 될래, 알맹이가 될래, 그건 본인 선택이라요. 본인 선택. 그래서 그 본인이 아무리 선택을 또 한다 해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가면 정말로 서울 보림선언이라는 그 차에 탑승을 하는 거거든, 지금. 몸만 얹어 놓으면 수림씨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탑승을 해야 되는 거지, 탑승을. 탑승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침 4월 1일 21일 정진 입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18년 1, 2, 3을 지나갔죠. 지나간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아이고 내가 저번에 할 걸 말 걸 이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지나간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내가 꾸준히
꾸준히 일과를 잘 굴리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꼭 하시고요. 그래서 예불 하고, 그 다음에 안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원노트를 쓰고, 보고. 원노트가 너무너무 그거 신기한 것이, 원노트 쓰죠? 이렇게.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원노트 쓰죠? 쓰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림씨? 덮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덮고 잊어버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 그걸 들고 다녀. 맨날 들고 다녀. 그러면 맨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왜? 자기의 바운다리를 못 벗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 범주를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질문은 하되 답은 바라지 말고 내 범주 이외의 것에서 답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노트 쓰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 쓰고. 감사노트가 진짜 신기하지요. 감사노트를 쓰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뭘로 변한다? 감사로 변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불평이 감사로 변해. 그리고 맨날 나는 맨날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또 써보면 감사로 변해. 그지요? 모자라는 것이 감사로 변해. 그 모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인연을 지어서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로 변해. 이만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만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공간이 넓어져요. 열린 공간,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열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열린 공간.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왜 땅 따먹기 하잖아. 나 진짜 땅 따먹기 잘했는데 어제는 주인 없는 허공에 그냥 땅 따먹기 억수로 큰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감사노트 자꾸 하루 한 줄 쓰면은 그만큼 내 땅 되고 한 줄 쓰면 아마 감사노트 쓰면은 네 땅 줄게 하면은 정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매일매일 쓸 것인데 또 이 감사노트 쓰면은 무슨 자격증 줄게 이러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없지요. 쓴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고 안 쓴다. 쓰면 인생이 달라지지. 안 쓴다고 니 왜 안 썼니?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켜서 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21일 정진을 잘 오늘부터 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보림선언의 공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보림선언의 구조라고 공부의 구조라고 하나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공부가 딱딱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습 공식 하는 것이 이 보림선언 공부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 곤란하다 이거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좀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신 밴드 이것도 이제 그 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페이지 2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백봉 선생님의 그 새말기 원문인데 우리의 그 공부 방편은 우리 보림선언의 공부 방편은 본래 나는 부처다 에서 출발하는
공부 방편입니다. 이 새말귀가. 본래 나는 부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처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말귀예요. 그게 새말귀입니다. 보통은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몸뚱이 나예요. 일반적으로 그지요? 몸뚱이 나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로 어느 세월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의 주인.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그 일심을 가리킵니다. 본래 그 당처를 가리키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 절대 평등성 자리를 뭐라고?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본래 절대 평등성 자리다. 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스님씨 알겠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이에요. 그러면 새말귀를 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부처다 이러면 바로 청정심이거든. 부처라는 것이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청정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청정행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말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본래의 절대평등성, 본래의 영성인 내가 그 영성인 행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영성인 줄 알아야 되잖아. 허공으로서의 나인 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해봐야 뭐 한두 번 하고 도루묵 돼버리죠. 도루묵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죠. 223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죠. 위에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신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바깥 경계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바깥 경계를 내가 굴리든 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 들어앉든 모습을 굴리든 모습 놀이를 하든 모습을 굴리든 이 말이지요. 어떻게 됐든지 내가 지금 모습 놀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미 깊은 이치가,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이미 투철하게 확철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신이 그 신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이 색신을 걷어잡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읽었다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보면 너무 옛날 말이고 뭔 말인지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새로 좀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고쳐야 된다. 내가 지금 아니 이 원문은 놔두고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새말귀 223쪽에 밑에 보면은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자 위에 보면 사리가 순이라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사풍이라는 건 뭐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가자와
말하자면 출가 안 한 제가자 이랬을 때 제가자를 백봉 선생님은 거사풍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새말귀가 나오는 해가 1976년도인데 197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도 절에 가면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자가 공부한다. 이게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전부 출가 위주의 수행 방편에 출가 위주의 모든 습성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아침에 직장 가고 뭐 일하고 다 해야 되지요.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우리 바탕 공식하고 있지요 이제.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하고 앉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아직은 새말귀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근데 바탕을 놔두자 하는 분도 이제는 여러 되지요. 지금 앉았을 때. 그래서 앉았을 때 이제 호흡부터 하고 있지요. 호흡부터 해서 나중에 새말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앉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직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림 씨도 나중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딱 앉았을 때. 뭔 말인지 알죠? 앉았을 때 새말귀를 하는 사람은 뭘 한다? 바탕을 놔두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을 잘 굴리자도 지금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부.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은 물론 아는 것이다. 예.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에나 어떻게 한다? 새말귀는 똑같이 한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를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에도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한다. 아마 이제 여기서 몇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라. 지금 이제 다른 분 처음 오신 분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깨친 뒤 깨치기 전이나 깨친 뒤도 어떻게 똑같이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능경에 이 결정의라는 게 있어요. 인지에서 발심을 하고 과지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보면 인지법행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인지법행. 네,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문수보살인가? 뭔가 인지법행이라는 것은 처음 발심할 때 이 말입니다. 처음 발심을 할 때 법행이라는 것은 깨닫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그걸 뭐라고 하지? 수행을 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법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인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발심할 때 처음 공부를 할 때 발심할 때 요 과지는 뭐야? 깨달았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에 보면 인지와 과지가 같은가 다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지와 과지가 다르다면은 그거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다.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왜? 인지라는 거예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그 자리, 본래 나의 청정심 자리, 그 자리에서 이게 발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 처음에는.
몽둥이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온갖 분별을 다 하지요. 그런데 분별하는 그 자리, 분별은 뭐가 되지요? 작용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는 그 자리, 분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지요. 수림씨, 나쁘다 좋다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분별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화를 냈다든지 좋은 생각을 냈다든지 또 쫄든지 뭐 불안하든지 이것 자체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래? 그냥 인연의 조건에 따른 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만 알고 내가 생활 속에서 자꾸만 해나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하나씩 둘씩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으면 전부 쏙 들어가 버려. 막 들어가 버려서 막 거기서 허우적대. 불안하면 불안한데 들어가 버려서 그냥 허우적대 버려.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작용이다. 처음에는 내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작용에 자꾸 끌려가지. 끌려가서 거기서 막 휴적거리지.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면 나중에 이게 작용이지. 불안은 하나. 불안과 내하고 어떻게 살짝 거리를 두는 힘이 생긴다. 처음에는 제로지 그 거리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mm 떨어지고 2mm 떨어지고 1cm 떨어지고 2cm 떨어져.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내 살림이야. 내 살림이라고 하니까 뭘 그냥 엄청 뭘 많이 외우고 뭘 막 어려운 걸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 천부당 만부당. 그거는 지금 요런 것을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문자로. 지금 우리 수림씨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말하자면 실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게 작용이구나. 작용. 지금 일어난 작용이구나. 요 말을 문자를 써서 굉장히 표현을 해놓은 것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나는 이 문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말로 툭 하면 알아들어. 육조대사가 그런 경우지요. 육조대사는 글을 몰라. 그런데 말로 들으면 중국말이니까 알아듣지. 그러니까 읽는 거를 듣고 알아들으신 거거든, 그게. 말로 하면 알잖아요. 막 이거를 막 문자화로 보면 어렵지. 그래서 요 인지 처음에 내가 공부했을 때의 그 자리하고 내가 깨달았을 때의 그 바탕자료 같냐 틀리냐 이 말.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 왜 같지? 수림쇼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왔으니까 인지와 과지가 왜 같아? 그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지? 하나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 바탕이라고. 바탕이지, 네. 그치? 바탕의 특징이 뭐지?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 모습이 없잖아. 모습이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응? 변할 것이. 그렇지. 모습이 없다는 말은 전체라는 말도 되고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도 되고 뭣도 된다? 비었다라는 말도 된다. 그런 많은 뜻이 인지와 과지가 둘이 아니에요. 같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너가 공부를 해도 모래로 박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인지와 과지가 같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 결정이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이제 불문에 들어와서 아이고 내 뭐 잘해주세요. 이거 잘해줘. 저거 잘해주세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이거 영 다른 거지. 근데 처음부터 나는 본래 부처야.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요것을 여기 와서 뭐 증득을 하는 거지요. 증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225쪽 보세요. 보림선언에서는 공부하는 이 말하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탁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왜 모습 공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내가 목표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하면 이 목표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하고 이 목표가 없이 그냥 안개석에서 헤매고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문제지. 그렇지? 자, 225쪽 봅시다.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자, 제일 첫째는 먼저 이론을 깨우쳐라. 이론. 두 번째는 왜?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설법을 통해서 설법이라는 것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죠? 설법의 목적은 지금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설법이거든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설법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설법을 하는데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건 설법 아니에요. 설법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인들이 지금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을 하고 있는 것을 180도로 회전을 시켜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설법의 목적이라. 목적. 그러려면 늘 설법을 하는 사람은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설법을 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올 수도 있지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설법은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거. 요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으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공덕 짓고 가겠죠. 지혜도 증장되고 자비도 증장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다가 이 설법의 포커스가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자성개발입니다. 자성개발. 자기 성품을 개발하는. 이 개자는 본래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이 개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래 성품을 본래 지가 가지고 있던 걸 드러내주자. 그게 자성개발이라. 그러면 선언에서 보림선언에서 하는 공부는 자성개발이 1번이다. 그래서 모든 설법, 방편, 선언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 기획, 모든 것이 어디에 가 있다? 딱 자성개발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면 저는 지금 제가 선언장이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면
잘라버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림선언, 이 서울선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딱 가지고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 그냥 훅 바람 불면 슉 다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원장 노릇도 하고 선원장 노릇이지요? 선원장 무슨 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법문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설법을 통해서 이런 법회를 통해서 우선 다르게 잡아야 되지요 이론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설법이라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법을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선 보여줘야 돼. 이론적으로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이미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부터 하지요? 몸뚱이 무정물이다. 그지요? 뭐 몸뚱이는 변한다. 뭐 이런 거를 막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선 법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결국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공리죠. 공리.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것을 자꾸만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근데 처음에 하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나중에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다. 내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켜요. 쭉 이렇게 가리켜. 자꾸만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요. 이걸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누구 살림? 너무 살림이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지요? 방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몸뚱이 변하니까 네가 아니야. 진짜 니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체험을 해서 느껴서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모습 공식하고 지금 바탕 공식하고 이걸 하고 나면 지도리 공식이 이해가 될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회도 열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는 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자꾸만 법회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정진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21일 정진도 해. 지금 21일 정진도 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서 직접
체험하고 느껴서 자기 살림을 마련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 느끼고 해서 뭐 자기 살림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하지 마라 해도 새말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새말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무상법신이 유상택신을 저기 뭐가 굴린다 어쩐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새말기를 그냥 굴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 하나 배우고 이걸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난 이렇게 3단계로 표현을 해요. 배우고 우선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안 배우고 무슨 수로. 그 다음에 익혀야 돼. 이거를 자꾸만 스스로 이거를 자꾸만 해봐야 돼. 익히고 그 다음에 굴려야 돼. 그 다음에 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심 그거를 내가 보고 그 저기 진정심 밴드 올라온 거 그거 피아노 숲 그거 꼭 한번 보세요. 피아노 숲에 보면 그 피아노 그거 하는데 얘가 그 곡 위주로 연습을 한 거거든요. 곡 위주로. 우리 같으면 뭘로 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막 이거부터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한 거는 할 수가 있었는데 강아지 왈츠 그걸 치라고 하니까 손가락이 안 돌아가. 그건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그 스승이 뭐부터 가르쳤나요? 손가락 푸는 것부터 가르쳤어. 손가락 푸는 것부터. 근데 얘는 손가락을 안 풀었거든. 맨날 공만 치거든. 공만. 여기 저기 일각거사님 네. 축구 잘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돼? 공을 드리블을 잘해야 되죠. 제일 기본이 드리블 잘해야 되죠. 농구도 이거 잘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대로 공하고 내하고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이 돼서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뭐 골을 넣든지 패스를 하든지 뭐 그죠? 이걸 잘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골만 넣어지나요? 안 되지 그거는. 그런데 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골만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보기에 번들어한 곡을 한 곡을 연습을 해서 그 곡만 치려고 해. 근데 그 곡이 만약에 락밴드 있을 때는 락밴드 가서 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베토벤 운명 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지 그거.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푸는 것부터 선생님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손가락 푸는 것부터 하면 이렇게 재미가 너무 없거든. 손가락 푸는 게 뭐가 재미있겠나요? 그러니까 손가락 푸는 걸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지겹지.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창문 위에 지붕에 창문이 있다는 걸 몰란 거야. 근데 이제 밤이 돼서 얘가 거기에서 한참 밤이 돼서 보니까 창문으로 달빛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피아노 숲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연습을 하니까 이제 연습을 재미있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습공식 하라고 하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진짜 재미없거든. 진짜 재미없거든. 심신보살님 재미없지. 지금은 재밌어. 처음엔 진짜 재미없다고 하더니 그래. 아이고 고맙네. 진짜 고맙네.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없어. 어디 저기 수림이는 요새 모습공식 하면 재밌나요? 재미없지? 그럼 왜 해야 재밌게 하는 거?
본인이 좀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것만 연습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니까 자꾸 했지.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강아지 왈츠 쳐보라고 했거든. 맨델스 전에. 강아지 왈츠를 처음에 못 쳤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강아지 왈츠를 쳐요? 이랬는데 피아노에 턱 가서 강아지 왈츠를 치니까 막 손가락이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수림 씨는 모습공식 재밌게 하는 거 그냥 좀 연구를 해야. 그걸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재밌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거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그 K-pop, 그걸 할 때 그 박진영 씨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춤도 그렇게 잘 추고 하는 것이 쉼없이 갈고 닦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발성 연습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발성 연습. 우리 같으면 막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게 발성 연습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 K-pop 그 애들 가르칠 때 그 발성 연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매일 그걸 스케일이라 했나? 네. 매일 해서 제가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국선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탁 가면 근육이 굳어 있어요.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몸을 부드럽게 펴야 해요. 늘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몸이 굳는지 안 굳는지 이게 없어요. 몸이 엄청 굳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게 며칠 쉬고 간 사람은 몸이 굉장히 굳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몸부터 풀어요. 몸부터 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거든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가면 몸부터 푸는 거예요. 몸부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 게임은 몸 풀고 나서 하는 거거든. 그거. 그래서 그 K-pop 그 아이들한테 박진영 씨가 부탁을 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이걸 걸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가수를 하는 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참 감동적으로 그걸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탑스타가 될 수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 이 모습 공식을 충실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모습 공식이 연습을 할 때는 이게 방편이죠. 방편입니다.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연습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연습할 수 없지요.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지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요 방편이 지혜 있는 방편이라야 돼요. 이걸 선방편이라고 해요. 그 유마경에 이걸로 공부를 하면 해가 된다고 했어요. 해탈, 풀린다. 그런데 지혜 없는 방편으로 하면 묶인다고 해요. 묶인, 속박, 묶인, 박이라고 해요. 박.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본래의 그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한 지혜 있는 방편으로 공부를 자꾸만 하면 자꾸만 열리죠. 자꾸만 묶인 게 풀어지죠. 수림씨 그렇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면 옛날에 굉장히 묶여있던 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시해 없는 방편이라는 것은 모습놀이 하는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거 자꾸만 이거 하면 뭐가 될 거, 저거 하면 뭐 자꾸 의지를 해서 하는 방편은 지혜 없는 방편. 그걸 하면 자기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인단 말이죠. 자, 처음에는 그 어디다가 여기다가 하면 당신 되게 말하자면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뭐도 잘 될 거다.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가서 기도를 해. 예를 들어 말을 하면 기도를 하는데 중생이 그냥 거기 들어앉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안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 그걸 안 하면 안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또 그걸 해야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꼭 점집에 가서 물어봐. 그렇죠. 꼭 물어봐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꼭 가서 물어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부는 자꾸 풀려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꾸만 들어앉지 않는, 자꾸만 버리는 공부, 여의는 공부를 자꾸 해야 본래의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묶인 데서 자꾸 더 묶인 공부를 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윤곽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습 공식을 통해서 그 원 뜻을 말하자면 체득을 해야 된다나 원 뜻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는 원 뜻을 요것의 뜻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고 있는 요 방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싶지. 뭔 수로 깨닫느냐. 뭔 수로. 이거는 뭐야? 내 살림이 아닌데. 내 살림이 아니야. 여기서 직접 자기가 뒤집히고 벗기고 해가지고 자기의 살림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요새 K-pop 아이돌 말입니다. 내가 걔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습생 시절이 보통 몇 년이라더라? 7년, 8년, 10년, 어떤 데는 연습생 실컷 했는데 데뷔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어떤 데는 데뷔 한 번 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스림씨, 걔들이 왜 이렇게 연습을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10몇 시간씩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춤만 하나? 노래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노래한다는 게. 그러다가 외국어 이런 것도 다 무슨 예절 이런 것도 다 그거 한다더라고요. 스림씨 왜 그렇게 해요? 걔들이요. 왜 그렇게 그 어려운 걸 다 버티고 이겨내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해서 버티고 이겨내나요? 연예인 데뷔하겠다고 목표를. 그렇지요. 연예인 데뷔를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럼 연예인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 목표 속에 정말로 담긴 뜻이 뭔데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도경씨? 명성을 얻고 돈을. 그렇죠. 명성도 없고 돈을 얻는 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하는데 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 정도로 하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그거를 하면 돈도 벌고 또 스타라는 명성도 얻고 이런 많은 이것이 분명하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걔들한테. 그런데 이제 뭐 저기 뭐 수단에 갔던 그 신부님처럼 오로지 봉사한다, 뭐 자기가 좋아서 한다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죠? 우리 생활하는데 드뭅니다. 그래서 이 돈과 명예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거를 제대로 잘 되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자 사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와 비전이 분명한 거야. 내가 왜 이 연습 생활을 견뎌야 되는지가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다 이겨낸다고, 애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본인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점이 정말 내 인생에 비전이 되는지를 그거를 분명하게 자기가 적어봐야 돼. 생각만 하면 안 돼. 그런 걸 원노트에 적는 거예요. 원노트에 그런 게 적히는 거라고요. 나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것이 원노트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매일 보라 이 말이야. 매일 봐. 매일 보면 모습 공식 하기 싫다가도 하지. 근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완전히 눈에 보여요. 이 공부도. 이 공부를 조금씩 하면 할수록 바뀌는 것이 어느 순간 딱 하면은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보여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걸 보인다고. 그까지 지금 그거를 하는데 수림 씨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질 건지, 새말귀를 널리 많이 보급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자면 좀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런 것도 엄청난 비전이거든. 내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노트에 적어. 원노트에 적어서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겠죠. 매일 보면 나와요. 그래서 보고 덮어서 잊어버려. 그것이 기본적으로 딱 장착이 되면 이 공부가 그냥 내가 이 인생에서 해야 될 미션이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미션이 되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정말 미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나를 찾는 거.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 이것이 진짜 인생 최대의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그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원노트에 꼭 적어라. 원노트에. 수림씨 꼭 적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적어라.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머리는 항상 깨끗하게 놔둬. 열면은 있는데 뭐 하려고 생각을 하냐고. 딱 공책 열면은, 원노트 열면은 다 적혀 있는데 이걸 왜 머리에 두고 있냐고. 볼 때는 보고 싹 잊어버려.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자, 고맙습니다.